여러분, 막걸리 좀 먹지 마세요. 이 말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막걸리가 왜 최악이야? 오히려 몸에 좋은 술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막걸리는 우리 전통 술이고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면 우리가 몰랐던 막걸리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걸리의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 그리고 전문가들이 왜 경고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술이 막걸리다 보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앞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막걸리는 왜 건강술이라고 불려왔을까? 자, 먼저 막걸리가 왜 이렇게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막걸리는 쌀이나 보리를 발효시켜 만드는 전통주입니다. 여기에는 유산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 한 잔에 들어있는 유산균 수가 요구르트보다 수십 배 많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류코노스톡 같은 장 건강에 좋은 균이 가득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농부들이 막걸리를 마시면 더부룩한 속이 풀리고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주니 소화가 잘 되고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 막걸리 속 숨은 영양 성분들. 또 하나, 막걸리에는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쌀에서 나온 비타민 B군, 아미노산, 유기산, 심지어 항산화 성분까지 포함돼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이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낸다고 보고됐습니다. 쥐 실험에서는 종양 억제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고요. 또 흥미로운 건 막걸리에서 발견된 스타치드린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지방 대사를 도와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3. 막걸리, 장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24년에 나온 연구에서 막걸리를 마셨을 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걸리를 마신 뒤에 장내 세균 다양성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활발히 활동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탄수화물 대사만 과도하게 올라가서 장내 균형이 깨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즉, 막걸리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체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막걸리 몸에 참 좋네 하고 더 마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왜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4. 막걸리가 위험한 이유. 1. 알코올, 그 자체가 1군 발암물질.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석면, 벤젠과 같은 급이에요. 아무리 막걸리에 유산균이 많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 해도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에 독성을 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간 많이 마실 경우 간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여러 암 발생 위험이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알코올 504g 이상 섭취하는 경우 전체 사망률과 암 사망률이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거가 명확해요. 이 도수는 낮지만 양이 문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걸리는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지 않아? 맞습니다. 막걸리는 보통 6에서 9도 정도라 소주보다 낮고 맥주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마실 때 양이에요. 소주 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보통 큰 사발로 벌컥벌컥 마시죠. 그러다 보면 도수가 낮더라도 실제 섭취하는 알코올 총량은 훨씬 많아집니다. 술은 도수가 아니라 양이 문제다.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3. 당분과 칼로리 폭탄.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요즘 시판되는 막걸리 중 상당수는 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를 추가합니다. 이 말은 곧 막걸리 한 잔이 생각보다 칼로리와 당분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당뇨나 비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걸리 한 병 750ml 기준으로 칼로리가 400에서 500칼로리에 달합니다. 라면 한 그릇을 그냥 마시는 거랑 비슷하죠. 4. 감미료 논란. 아스파탐. 앞서 말씀드린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이게 최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으로는 막걸리를 하루에 수십 병 마셔야 위험 수치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은 다른 가공식품에서도 이미 아스파탐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통해 추가로 섭취하면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숙취와 소화장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막걸리 마시면 속이 뒤틀리고 숙취가 오래간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걸리에는 잔여물 부유 성분이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성분들이 위장을 자극해서 속쓰림, 더부룩함, 설사 같은 증상이 잘 생깁니다. 게다가 막걸리는 발효주라서 푸젤 오일 같은 불순물도 들어있는데 이게 숙취를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육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앞서 말씀드린 장내 미생물 연구 기억하시죠? 막걸리가 어떤 사람에겐 좋은 영향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특히 당뇨 환자, 간이 안 좋은 분, 위장이 약한 분, 암 환자에게는 막걸리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막걸리가 전통주라서 몸에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물론 막걸리 속 유산균이나 항산화 성분은 분명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걸 얻기 위해 굳이 알코올을 같이 마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산균은 요구르트나 발효 채소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결국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막걸리를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리고 알코올은 적은 양이라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걸리를 꼭 마시고 싶다면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말기. 당뇨, 간 질환, 위장 질환이 있다면 피하기. 하루에 한두 잔 이하, 주 1회 이내로만 제한하기. 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막걸리에서 얻고자 하는 장점. 예를 들어 유산균은 김치,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한다면 채소, 과일, 녹차 같은 식품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막걸리는 유산균과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이고 막걸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낮은 도수라 해도 양이 많아지면 위험은 커진다. 당분과 칼로리가 높고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 논란도 있다. 위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독이 될 수 있다.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은 술 말고도 다른 식품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막걸리를 마실 때는 절대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술은 술이다, 알코올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주 막걸리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이 한 잔이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